안녕하세요.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. 오늘은 아마 텃밭 하신 분들 대부분 다 자가소병으로 이 대파는 심으셨을 겁니다. 이제 조만간에 추위가 오고 땅이 얼고 그러면 이제 대파를 이제 어떻게 보관을 하셔가지고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, 저는 뭐 매년 스티로폼이나 스티로폼 박스나 아니면 화분 이제 이런 데 이제 옮겨 심어가지고 활용을 하는데요. 저는 예전에 국화 키우던 게 많아가지고 화분이 지금 국화 키우던 화분에 이렇게 그 대파를 뽑아서 이제 옮겨 심습니다. 옮겨 심는데 참고로 여기는요, 금년 7월 달에 비가 한 3, 4일 오면서 이쪽 줄 한 줄이 의외로 많이 죽었어요. 그래서 이 죽은 자리에다가 제가 별도로 파를 그 공간을 활용 안 하고요. 죽은 자리에다 제가 대파를 심었습니다. 이렇게 대파를 심어 가지고 놔뒀는데 금년도 폭염에 이거 뭐 대파 이거 뭐 지구를 할란가 싶었는데요. 원캉 더우니까 이것도 안 되더라고요. 제구실 할련가 싶었는데 가을에 찬바람 불면서 제법 실하게 굵었습니다. 또 제가 이게 또 뭐 특별하게 뭐 거름을 한다거나 이런 안 했습니다. 왜? 여기에다 비료를 하게 되면요, 요 뒷면에 있는 그나마 살아남아 있는 또 복분자가 죽습니다. 복분자는 청근성이 돼가지고 거름을 많이 하게 되면 또 죽거든요. 그래서 그냥 내비뒀는데 뭐 나름대로 먹을 만큼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화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앞에 놔서 놓고 지금 먹고 있는데 지금 좀 또 심어 가지고 뿌리 활착이 되고 또 생생한 상태에서 제가 집에 가져가려고 이제 오늘 좀 제가 옮겨 심습니다. 심으면 이 밭에서 제가 며칠간 놔뒀다가 물도 주고 또 그 생육이 또 안 떨어지도록 제가 그 유니칼맥스, 즉 엔케죠. 엔케다 칼슘 들었는 거 제가 물에 녹여서 그걸로 물비료도 주게 가지고 좀 생생하게 키우는 상태에서, 즉 원래부터 화분에서 자란 것 같이 그렇게 제가 해가지고 가져갈 생각입니다. 그렇게 해서 오늘 가져갈 생각이고요. 중간중간 심은 게 제법 많습니다. 이렇게 참고로 이건 삼동파입니다. 삼동파는 겨울 되면요, 쪽파처럼 잎줄기가 다 마릅니다. 얼마 전에 삼동파도 참 누가 묻는 분 계신데요. 이 삼동파는 잘라 먹으면 계속 올라오는데요, 올라오는 기간이 7에서 한 10일 걸립니다. 이제는 좀 추워서 곤란하고요, 10월달까지는 잘라 먹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. 잘라 먹으면 나오고 해서 나중에 결국은 요 잎줄기는 마르고 잎줄기에 있는 영양분이 밑으로 내려간다. 그래서 요건 이제 손댈 시기는 지났고요. 저는 또 먹을 게 많아서 안 먹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이런 그 대파는 이게 청근성이기 때문에 뽑으면 잘 뽑힙니다. 어차피 심을 거니까요, 흙도 그냥 대충만 털면 됩니다. 완전히 다 털 필요 없고, 참고로 시장에서 사는 건 흙을 대부분 털었지만은 또 대파는 금방 새뿌리가 납니다. 그러니까 가져가시가지고 심으시면 돼요. 이렇게 그 밭에 없는 경우는 대파를 구입해가지고 스티로폼 박스, 저런 화분이 대부분 아마 없을 겁니다. 큰 화분들이. 그래서 스티로폼 박스 이런데 심으시면 됩니다. 중간중간 심어놓은 그 대포가 저는 제법 많습니다. 이런 것들은 이제 놔뒀다가 내년 봄에 또 역시나 그 장다리 그 출에 꽃이 피기 전까지는 제가 뽑아 먹습니다. 그리고 혹시 꽃이 피면 또 잘라주면 또 처음에서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제가 심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심는지. 제가 예전에 그 취미생활로 대국을 많이 키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큰 화분들이 많습니다. 이 큰 화분들이. 그래서 활용할 화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고 물 빠짐이 좋은 이렇게 화분에다 심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화분이 없으시면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. 참고로 여기도 이 삼동파입니다. 삼동파. 좀 지금은 지저분해 보입니다. 자, 금방 뽑은 거요. 제가 그 화분 하나 미리 심었습니다. 제 심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. 옆에는 쪽파고요. 이렇게 이제 뽑아온 파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, 어차피 저렇게 화분에 심으면요, 이제는 한 뿌리씩 뽑아 먹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붙은 것들은 좀 분리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뽑을 때 잘 뽑힌다. 이렇게 두 개씩 붙은 거 심을 때 보통 두 개나 세 개씩 보통 심잖아요. 이런 거는 제가 한 손에 휴대폰이 있어서 이렇게 한 손으로 살살 할게요. 이렇게 분리를 시켜 주셔야 된다. 일단 첫 번째 할 일입니다. 저거는 이 흙은 할 수 없이 좀 이래 좀 뭡니까, 흙이 좀 흩어진다. 이래 잘 묻은 흙들은 다 이렇게 떨어집니다.
저들은 자꾸 이런 말을 어느진다 하는데요. 흙은 다 어느지고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뽑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화분에 심겼다면 이렇게 한 뿌리씩 뽑아 먹기 좋도록 붙어 있으면 잘 안 뽑히거든요. 무더기 그대로 그냥 집어넣으면 잘 안 뽑힙니다. 그거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옆에 있는 이런 영립 같은 거, 하엽 항아됐는 거, 마른 거, 이거 뗄 필요 없어요. 떼면 다시 또 건드리면 또 이게 마르거든요.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심고 나중에 뽑아가지고 먹을 때 그때 따듬으면 된다. 그러게 미리 이쁘게 하려고 이런 거 다 따듬을 필요도 없어요. 예, 그대로 심으시면 돼요. 예, 그대로. 자, 그러면 화분에 먼저 서치로폰 박스는 마찬가지겠죠. 이렇게 배수 구멍이 있습니다. 이 구멍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농장에 있는 이런 찌꺼기지 않습니까? 뭐 집도 좋고 이런 이건 고구마네요. 예, 이런 거 찌꺼기 이걸 밑에 좀 넣고 해서 흙이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런 배수층을 좀 만들어 줍니다. 옛날에 뭐 돌도 넣고 서치로폰도 넣는데요.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. 일단 그 바닥으로 나중에 흙만 안 내려가면 되거든요. 이렇게 넣어주고 뭐 이런 낙엽도 관계없습니다. 이런 낙엽들도 이런 낙엽 이런 것도 좀 넣어주면 됩니다. 넣어주면 일단 바닥에 이제 흙을 넣어도 이 배수층이 됐기 때문에 흙이 밑으로 흐르지 않는다. 이렇게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요건 지금 참고로 모래하고 그 코코 배지 저 배지입니다. 배지 섞어 놓은 건데요. 아무래도 관계없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 상토하지 말고 좀 흙이 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뿌리가 살아나고 그리고 좀 이런 머리층도 좀 있어야지 이게 말라가지고 배수층이 있고 뿌리도 좀 숨쉬는 기능이 있거든요. 너무 상토만 집어넣고 물을 자주 주면요. 혹시 뿌리가 문제될 수 있으니까 물론 상토에도 관계는 없습니다. 판매하는 상토 우리 모종큐에서는 상토 있지 않습니까? 그걸 써도 관계는 없다. 하지만은 전 조금 이렇게 배지를 좀 섞었습니다. 요 섞은 배지를 삽으로 삽이 새 겁니다. 얼마 전에 보신 분들 보셨을 겁니다. 제가 강한 캐다가 뻐득하고 불겠습니다. 고구마 캘 때 벌써 맛이 갔던 거고요. 예, 요 정도 살짝 또 어차피 흙을 넣을 거니까요. 흙을 너무 많이 넣으면요 무겁습니다. 무거우니까 요 정도 이 정도 넣고 파는 기본적으로 연백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? 한 뼘 정도. 그럼 한 뼘 정도 올라옵니다. 그래서 이게 너무 바닥층을 높게 하면요 나중에 이 파가 이만큼 위에 놓으면요 이렇게 쓰러집니다. 그래 이 정도 챙기면 쓰러져도 넘어갈 곳이 없죠. 자연적으로 그 고추 지주대를 잡아주듯이 이렇게 지주대가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파를 이렇게 넣습니다. 뭐 간단합니다. 이거 넣고 풀린다. 이렇게 넣고 이것도 다 한 개씩 분리한 겁니다. 이게 이렇게 좀 넣고. 이렇게 아직 뭐 애기 실파도 있네요. 금년도 그만큼 더웠다는 이야기입니다. 파는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. 뜨거우면 이렇게 넣고 한꺼번에 다 넣습니다. 다 넣고 난 다음에 요 사이로 이제 흙을 넣으면 돼요. 이렇게 한 손으로 제가 오른손은 영상을 찍으면서 하려니까 제대로 못 보여주는 것도 있었겠네요. 이렇게 넣고 어쨌든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간단합니다. 이제 흙만 채워주면 돼요. 흙만. 그럼 흙을 채워줄 때 먼저 순서가 이 안쪽을 먼저 공략을 합니다. 안쪽을 너무 많이 줄 필요 없어요.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어떤 선택을 하시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따뜻한 곳에서 화분이 성장하면서 겨울 동안 먹을 것인가, 또 겨울에 추위가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생육이 떨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생명만 유지할 것인가, 즉 물주기를 조정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게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요 이 그 대파가 건강합니다. 지금 만져보면 요 연백 부위가 요 하얀 부위 연백 부위라 하거든요. 요 잎줄기 부분을 파는 여기 줄기는 아니고 실제전 요거를 잎입니다. 잎이 변형돼서 결국 줄게 된 거거든요. 그래서 흔히 잎줄기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요 부분이 지금은 단단한데 이게 여기서 계속 수분이 빨아먹고 연백 부위에 저장되어 있는 영양분을 빨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새 잎이 나고 하면요 결국 밑에가 물러집니다. 그래서 이제 겨울 동안에 수분을 최소화로 해가지고 생명만 유지하도록 해서 키우는 방법이 있고요. 또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물도 주고 또 물비료도 줘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게 성장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. 요 잎줄기 부분이 나중에 시들고 물렁물렁해지면요 그만큼 대파의 향기도 떨어집니다. 대파는
이게 향신료잖아요, 실제. 예. 그 우리한테 뭐 황도 공급해주고 여러 가지 뭐 그 식품 영양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맛을 내는 겁니다. 국을 끓인다든지 뭐 뭘 하더라도 된장을 끓이더라도 이 대파가 들어가면 확실히 맛이 달라지잖아요. 그만큼 이 맛이 중요하고 냄새가 중요한 거니까 어떤 싱싱하게 관리할 때 선택을 하셔야 된다. 그냥 겨우 생명만 유지하도록 해서 이 밑에 있는 수분 위로 안 올라가 가지고 새로운 싹이 안 나도록, 새로운 잎이 안 나도록, 예,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, 아니면 아예 생육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지속적으로 물주기하고 물주기 할 때 그 사종복비나 영양제, 아미노산제 이런 거를 섞어 가지고 같이 물주기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빨아 올려 가지고 계속 건강하게 유지하느냐,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입니다. 이렇게 해서 가지고 이제 저는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좀 빨아 올리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이 흙도 바닥인데 좀 섞을게요. 이렇게 좀 섞어도 됩니다. 한 손에 휴대폰이 있을 게 발로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. 가끔 가다가 보면요, 이 발도 연장입니다. 뭐 발로 툭툭 차면 풀도 죽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장화를 신습니다. 장화를 신으면 일단 그 양말에 그 뭡니까, 그 흙도 안 묻고 집에 들어갈 때는 또 뽀송뽀송한 양말 신고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 먼저 중간 부위에 이렇게 흙을 놓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는 이제 요걸 한쪽으로 몰고, 한 손으로 이렇게 몰고 한쪽으로 하면 좋은데, 야, 이거 애매하다.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측면을 이제 공략을 합니다. 측면을 조금씩 이렇게 흙을 넣고 이렇게 돌아가고, 이야, 쫙. 어차피 요 공간이 지금 비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, 요런 데다가 지금 한 손을 좀 못 쓰겠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, 야, 큰일 났네. 한 손 대신 뭘 하나? 발로 할까? 야, 애매하다. 시연을 하려고 한 게 좀 어렵네요. 발로 하면 되겠다. 요렇게 할게. 요 사이에 넣고 손으로 대충 이렇게 넣으면 흙이 들어갑니다.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네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물주기만 하면 끝입니다. 유치 들어가라. 자, 이제 넘어지고 싶어도 못 넘어지겠지. 얘는 꺾였다. 꺾이는 건 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입줄기가 요거 한 번 더 넣으면 되는데 여기 애매하다. 이거 그냥 흙으로 손으로 넣자. 이 상태에서 이제 물주기를 하면 되고, 저는 여기서 한 10일이나 한 15일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화분 상태에서 저는 좀 키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집에 가져갈 겁니다. 요거 이제 밑에 흙이 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요거 살짝 들었다 놓으면 됩니다. 이렇게 살짝 들었다 놓고, 이쪽도 살짝 들었다 놓으면 요 사이에 흙이 들어가고, 이제 물주기까지 하면요 반드라이 들어갑니다. 보시다시피 좀 이쁘게 심어졌죠. 이렇게 해서 일단 화분 2개를 만들었고요. 제가 지난해 사용해 보니까요, 화분 3개 키우니까 봄까지 먹겠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포기씩 이제 뽑아서 먹으면 됩니다. 예, 심으실 때 분명히 그 한 포기씩 분리해서 심어야 됩니다. 이거를 2개, 3개 붙은 거 하면요, 땡기면 잘 안 올라옵니다. 땡기면. 그래 한 포기씩 뽑아 먹으면 된다. 오늘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. 그래서 텃밭 재배한 거 밭에 놔두면 겨울에 얼면 이제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고요. 뽑아가지고 비료포대에 그냥 넣어가지고 창고에 넣어가지고 한 포씩 꺼내 먹는 방법도 있고, 또 다듬어가지고 냉장고에, 냉장고 크신 분들은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. 밀폐용기에 넣어놓으면요 한 달 정도 쉽게 갑니다. 또 오래 보관하려면요 밀폐용기 아랫부분에 많이 안 먹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? 저는 많이 먹기 때문에 이거 화분 3개 정도 해야 되는데, 밀폐용기 안에 뭐 소금을 깔고 또 그리고 또 습도 조정하도록 종이를 넣고 이렇게 또 놓으면 방법도 있는데, 가장 쉬운 방법 이렇게 해서 어디 보관하느냐, 나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, 저는 남향입니다. 집이 주택이고 아파트도 지금 남향은 빛이 들어오잖아요. 베란다, 앞 베란다 빛이 들어오는데 보관하면 역시나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이 생육이 좋아집니다. 생육이. 예,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이게 이제 영양분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, 겉잎부터 마릅니다. 겉잎부터. 그러다가 비료분이 들어가면 또 이렇게 쏙잎이 올라옵니다. 아주 희한한 그 작물이 대파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다. 저는 매년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. 이렇게 이제 화분 하나만 더 만들었다가 제가 물을 주기를 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 됩니다. 오늘 그러면 화분 3개 만들어 놓으면 금년 겨울 대파 걱정 끝.
전 이렇게 먹는다 라는 말씀 드려봅니다. 늘 멋진 날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대파나 이런 거 남은 거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묻는 분 계시는데요. 저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건 대파는요, 이제 그냥 둡니다. 이제 겨울에 지금 비료 해봐도 큰 효과 없고요. 이제는 그냥 두고, 봄까지 그냥 두고 이제 봄에 다시 소생하면 먹습니다. 소생하면. 요건 참고로 지난 그 여름에 제가 실파를 심은 겁니다. 즉 모종을 심은 겁니다. 감사합니다.